이제 뭐 해야 되나? 평관, 정관, 관살할 차례죠? 평관, 정관. 평관부터 할까? 정관부터 할까? 보통 이제 비경급제, 식신상관, 편제, 정제, 평관, 정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 정관할 차례 맞나요? 그럼 정관부터 합시다, 그냥. 정관. 뭐. 보통 평관 먼저 하는데 맨날 평관을 먼저 해서 그냥 오늘 정관부터 먼저 하려고.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맨날 정관은 점잖고 도덕적이며 공명정대하며 뭐 어디를 내놔도 품격이 있으며 이런 이딴 거라고 하면 듣는 정관 기분 나쁘고 이제 대체 이렇게 배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정관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써놓은 소설이에요. 그건 소설이에요. 물론 정관이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건 사실이에요. 정관이라는 게 발을 정자잖아. 발을 정자, 정관. 근데 이제 뭔가를 또 밑밥을 하나 깔고 가야 돼. 정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오해를 잘하는 육신이에요. 관이라는 게 원래 그래. 평관도 마찬가지고 정관도 마찬가지고 오해를 대단히 많이 해요. 왜 오해를 많이 하느냐? 내가 맞거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요. 정관이란 것은 나는 무조건 옳아. 절대 틀릴 수 없어. 따라서 너는 무조건 틀려. 이게 정관이에요. 관이 대체로 그런데 이제 정관과 평관이 좀 다르기는 해.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관의 생각은 그게 맞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되며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되며 정관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정관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명리라는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권에서도 출발을 한 거예요. 기독권. 가진 자의 학문이었지. 가진 자의 학문이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봉건 체제, 계급 체제 속에서 출발된 학문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정관이라는 것이 최고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평가되고 정의되어 온 게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하도 정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다들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그래서 정관들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갑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만나보면은 아닌가? 뭐지? 모든 육신이라는 거는 다 장단점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미화된 모습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 고정된 틀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정관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육신의 그 고유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자는 뜻이에요. 똑같아. 내가 맨날 상관 보고 제발 상관 나쁘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육신들이라는 게 이 중심이 정관이 돼 있어요. 정관 중심 육신 해석.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신 해석이 다 정관 중심이에요. 관살 중심이라고. 그래서 이 관살에 위배되는 놈은 다 나쁜 새끼야. 다 나쁜. 상관이 제일 나쁜 놈이고 그 다음에 겁재가 나쁜 놈이고 어떤 계급사회 속에서 계급을 가진 자가 최고라는 논리에서도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정관의 작용이라는 건 있겠죠. 정관이 겁재를 극하고, 그죠? 겁재를 극하니까 어떻게? 겁재가 재를 못 극하고, 그렇잖아. 그러면은 재를 살려서 금전적 이득을 얻다. 이건 참 좋은 정관의 작용이고, 그러면 그 좋은 작용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서적인 면에서도 과연 좋은 것이냐. 정관이라는 이런 거예요. 정관이라는 상생상극적인 작용이 있고, 상생상극 이런 거는, 그리고 정관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정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개인 간의 정서적 관계로서의 정관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이냐. 상생상극적인 측면에서 정관이라는 것은 최고죠. 그렇잖아. 가장 최고의 귀신은 겁재를 극하니까, 제하니까. 그런데 그 겁재를 제한다라는 것은, 겁재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발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겁재라는 것은 겁재가 나쁜 게 아니라, 겁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이 무조건 나쁜가? 그건 아니잖아. 내 팔자에 겁재가 있어 겁재를 극해야 돼. 그럼 이 겁재가 나쁜 놈이냐? 그건 아니지. 나한테 해를 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겁재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해를 끼친다는 의미니까, 나한테 해를 끼치는 놈은 정관은 무조건 가서 밟겠다는 뜻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이질적인 거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관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식이다라는 게 정관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관이 겁재를 극한다는 이야기는. 정관이 없고 겁재만 중중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부러져 부러져 비싼 거예요 저거. 반장한테 얘기해 저거. 우리 포커널 해야 돼. 힘으로 하려고 그래. 원래 비싼 건 손으로 안 움직여지거든. 그래서 정관이라는, 그러니까 겁재가만 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쁜 놈을 옆에 뒀다는 뜻이에요. 나 뜯어가는 놈을 가만히 보고 방치했다는 뜻이라고. 내가 나쁜 놈이 아니야. 겁재 그 놈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관이 없는 겁재는, 정관이 겁재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겁재는 정말로 나쁜 놈이야. 나는 방어력이 없는데 내 거를 가져갔잖아. 근데 정관이 있는 겁재가 있는데 내가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정관 입장에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놈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겁재 입장에서는 정관이 나쁜 놈이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관이 나쁜 놈이라고. 왜냐면 겁재가 일방적으로 나쁘진 않아. 겁재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이 세상 속에 한 무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정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쳐낸 거지. 네 이익까지 내가 가져가겠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당한 방법일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일 수도 있어. 정관이라고 해서 정당한 방법, 정관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겁재를 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관이라는 것은 발을 정자로 썼으니까 훌륭한 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응? 내가 저번 주에도 정관격 조폭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정관이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거나 좋을 것이, 물론 좋겠지. 당연히 정관이라는 게 있으면은 좋겠지. 나한테는 좋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다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정관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겁재를 극하죠. 겁재를 극해서 죄를 보호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결국 뭐냐면 정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이게 정관이 또 이게 천간과 지지 정관이 좀 달라서 이건 간단히 해줄게요. 천간 정관은 자신의 이익 실현을 우선으로 하다. 이것도 참 양정과 음정관이 달라가지고 지지정관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뭔가 공명정대함,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대단히 따지는 게 지지정관이죠. 그러니까 천간의 정관이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유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방향성을 가져가고자 하는 거고, 지지정관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기보단 이런 자존심, 공명정대함,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지지정관이죠. 어쨌든 정관이라는 게 일단은 내가 항상 중심입니다. 나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예요. 나의 생각이 틀릴 리가 없다. 겁재를 극하니 그럼 누구 탓이죠? 겁재 탓이죠. 그래서 항상 상대를 탓합니다. 겁재를 극하니까 상대를 탓합니다. 정관이 제일 못하는 게 나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항상 중심이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정관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로 실수를 크게 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무너져.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철학 자체가 바뀌니까 생존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정관은 자기의 틀을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천간의 정관은 그래도 유연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건 이익이라기보다 유불리를 따진 거예요. 유불리. 나한테 유리한지 나한테 불리한지를 따진 거예요. 천간의 정관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하면은 전진하고 나한테 불리하면은 후퇴하는 천명함을 가지고 있는 게 천간의 정관이라고. 근데 지지정관은 그런 게 아니야. 지지정관이라는 것은 원리 원칙만을 내세운 거예요. 도덕률만을 내세웠다고. 나의 자존심을 앞세운 거라고.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범위라는 게 있어. 항상 정관이랑 항상 관이라는 것은 정평관 할 것 없이 내가 허용하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 그 선을 넘어가면은 용납을 못 해요, 그걸.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응징의 대상이 돼버려요. 응징의 대상. 그게 이제 정관과 평관의 응징의 대상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꺾으려고 들어요. 꺾으려고 들고, 평관 같은 경우는 계도를 하려고 해요. 바른 길로 이끌려고 계도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그게 왜 작용이 다르냐면은 정관이란 것은 내부 임무를 이야기하죠. 항상 길신이라는 건 내부를 이야기해요. 정제든 내부, 편제 외부였듯이 정관도 마찬가지예요. 내부. 그리고 평관은 외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관이라는 건 외부를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내 영역의 폭이 유연해요. 딱딱 가르지를 않는다고. 근데 정관이라는 것은 내 아군과 적군에 대한 개념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얘가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 이건 천간지지 상관없어. 똑같은데 다만 천간은 유불리를 따지고 지지는 원리 원칙을 따진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정관은 무조건 잘라내버려요. 아, 너는 내 구역에 속하는 인간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확실히 잘라내버려. 근데 만약에 내 내부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끝없이 고쳐요. 끝없이 고쳐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다그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지지는 도리를 따진다 그랬죠? 원리 원칙에 위배된다 싶으면은 바로 내칩니다. 그래서 보통 관살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반목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원리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버렸잖아, 완벽히. 문제는 그게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하는데 표를 안 내, 일반 사람은 표를 잘 안 내요. 싫은지 좋은지에 대한 표를 잘 내지를 않아. 근데 이제 관살들은 너무 표를 내. 그러니까 나 너 싫어요라고 했다기보다는 이미 얼굴에 드러나요. 이미 얼굴에 드러나고 이미 감정이 이렇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평관 이게 신약하면 신약할수록 더 심하죠. 신약하면 더 심하고 이렇게 정평관 비슷하긴 하다.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꼭 뭐가 필요하냐면은 재가 필요해요. 재가 있어서 재생관이 되면 재가 있어서 재생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의 세력을 규합했죠. 그러니까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죠. 제가 하는 역할.
정관이라는 그는 이게 육신상으로는 정말 이렇게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참 귀하다고 해야 되나? 참 말이 좀 이상하다만 그렇잖아요. 여기 유불리를 이렇게 정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하를 이야기해요. 상하. 그리고 권위, 계급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계급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등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지금 같은 시대에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필요의 의미가 아니라 계급은 항상 존재해요. 등급은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나와 레벨이 맞지 않으면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레벨이 맞아야 돼. 레벨 맞아. 그래서 그래서 정관이 뭘 잘하는 거죠? 처세를 잘하는 거고 어떤 이익에 있어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나한테 레벨에 맞는 사람을 뭐가 만나고 나의 이익과 부합되는 사람과 만나고 주변을 처세를 잘해서 내 사람만을 옆에서 남기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뭔가 인간미는 좀 부족해 보이죠. 세상에 돈도 무지하게 잘 벌고 수완도 능도 좋고 인간미도 좋은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모르겠어요. 인간미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관이라는 거는 좀 딱딱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정관이라는 것은 딱딱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이상 접근 금지란 뜻이거든. 정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운을 만드는 거예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사람 좋아봐야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 물론 세상이 금전이나 주의는 다는 아니에요. 돈보다는 어리버리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나는 양인격의 편관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만약 정관격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지. 이런 병신 같은 양인격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물론 나도 병신 같은 양인격이라고 하긴 하지 나도.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거는 이런 처세적 관점, 뭐 이런 관점에서는 이렇게 대단히 자기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실세를 따라갈 줄 아는 능력. 근데 실세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는 것도 눈이야. 그 눈이 있어야 돼. 정관은 그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실세가 누구인지. 대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눈을 가진 것도 정관이죠. 정관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는 없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어쨌든 관이라는 것은 이제 관은 어쨌든 얘는 신약해 만들죠. 일간을 신약하게 만듭니다. 신약하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월지가 관살이면은 신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신왕하라는 이야기는 인왕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왕해야 돼. 이게 정관이라는 것은 일간이 인성으로 왕해야 돼요. 만약에 정과 놀이 비겁으로 왕해버리면 이 비겁이라는 것은 관살이 극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만약에 지지에 내같이 간목에 묘월에 묘를 만드는구나. 정과 놀이여야 되니까 이렇게 6월에 간목이 이렇게 갑이 이렇게 돼 있다. 인목을 이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간목이 갑자하고 유금이 돼 있는 거하고 얘가 레벨이 훨씬 높아요. 얘보다. 인성으로 왕계.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 관을 인성을 통해서 나에게 이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나하고 동일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권력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관이라는 권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이 관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관을 사유화한 거야. 이거는 장사꾼밖에 안 돼요.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똑같은 신왕관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천양지차다. 얘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관을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관이 중심이 되어서 이 관을 나의 사회로 나가는 진출 기회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얘는 이미 국가기관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장사꾼 상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이 신앙하라 이런 것도 또 살은 또 달라. 살은 또 달라. 지금 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은 또 달라. 그러니까 비왕관왕하면은 그냥 장사꾼, 그냥 셀러리맨, 영업사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인왕관왕하면은 그거는 이제 무슨 이사, 이렇게 무슨 과장님, 부장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어쨌든 관이라는 것은 일간이 약하면 종속되는 겁니다. 종속되다. 어디에? 기관에 속하다는 뜻이죠. 신앙하면 신앙할수록 비겁이 왕하면 당연히 이제 아까 그냥 장사꾼에 불과하다 그랬지. 그럼 독립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이 너무 왕해도 인성이 너무 많이 간다.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해야 될 내용이구나. 우리 그냥 정관에 집중합시다. 정관의 개념만 합시다. 그냥 이것만 그냥 정관은 재를 보면은 재생관으로 주변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여론을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구나. 내 사람을 만드는 거구나. 관생이 나면 정관이 인성을 보면은 관생인을 해서 어떻게 윗사람을 보필할 줄 아는구나.
재생관 하면 아랫사람을 내 밑으로 두는 거고, 관생이 나면 윗사람을 보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확대해서 가면 무슨 광급공사를 따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재생관 같은 거는, 내가 무슨 하청을 준다는 의미도 되고, 아니면 내가 무슨 에이전시 같은 거, 뭔가 대행하는 거 있죠. 대행한 에이전시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관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관이면 뭐 정관월이든 정관격이든 뭐 물론 이제 다른데 정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거기가 자기 월지나 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관인 사람이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월지나 투간 정관격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 정관이 있으면은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갖췄다 그러지,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정관 투간돼 있으면 이 새끼 봐라, 지밖에 모르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냥 계산이 빠르구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무슨 평관격인데 정관 투간됐다고 이런 나쁜 새끼 같으니라고. 공명정대하듯이 하는 놈이 아주 지속만 차려 이딴 이야기 하지 말고, 정관, 투관 정관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정관월에서 정관격이 투관됐으면 이거는 정말로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뜻이고, 유불리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지지의 정관이 있으면 이 친구는 참 고지식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관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투간 정관이든 지지 정관이든 대단히 이렇게 냉정한 면은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유불리를 따지는 거고 원리원칙적인 면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관이란 것은 가장 가까운 데 적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게 정관이에요. 그리고 정관들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걸러서 말하거든. 둘러서 말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안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관들은 그렇게 안 해. 대놓고 이야기해. 나는 네 눈깔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짝다리 짚는 게 정말로 꼴 보기 싫어.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받는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근데 정관은 그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려요,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이 고친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러한 방식이 통하느냐? 효율적인 면에서는 통하지만은 정서적인 면에서는 감정이 쌓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정관을 두려워하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관이 하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직언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하적 관계에서 정관이라는 것은 위계를 완전히 만들어버리죠. 쟤 무시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조직이 조금 경직은 되지만은 상하가 잘 돌아가는 거는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수평적 관계에서는 정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배척을 당해요. 왜냐하면 수평적 관계에서라는 것은 배려가 우선이 되는 거지, 뭔가 지시를 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로는 조직 수평적 관계가 유지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다 똑같아. 이거는 상관이, 이게 정관에 만드는 상관이죠. 또 상관은 모든 걸 수평적으로만 봐요. 상관이라는 것은 모든 걸 수평적으로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상하 관계에 있어서는 얘는 찍혀버리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다고 그걸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살 뿐이지.
그걸 반성하는 순간 뭐 하는 거다? 곧 돌아갈 자리 얼마 안 남았다. 그거는 흔들리기 힘든 거. 그거는 흔들리는 순간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런 것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고칠 수가 없어. 절대. 오히려 더 자기를 공고히 하지. 공고히 하지. 정관하고 지지 나눠서 이야기하셨는데 월지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정관 투관이랑 비슷한가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는데 월지, 지지라는 것은 월지든 지지든 똑같은 이야기지. 지지라는 것은 원리, 원칙, 도리. 그러니까 월지정관이라는 것은 뭐 지지정관도 마찬가지야. 월지정관도 지지 마찬가지인데 월지면 더 거기에 대한 비중이 커지겠지. 그래서 쉽게 보면 지지정관이라는 것은 아들의 도리, 자식의 도리, 뭐 이렇게 남편의 도리 그런 거지. 가령 남자가 뭐 이렇게 월지정관이다 그러면 마누라가 10시 넘어서 들어왔다. 죽음이지. 10시가 어때요? 통금식을 이미 정한 거야 그거는. 천간정관이면 마누라가 10시에 들어왔는데 돈을 벌어왔냐 안 벌어왔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유불리를 따지는 거야. 내가 이 여자를 조금 자유롭게 둠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은 오케이 12시도 좋아 이런 거고. 지정관이라는 것은 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지 네가 여자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지지정관들은 대단히 이조시대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남녀 상관없이 대단히 그 고리타분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그 60, 70년대의 부모님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월지정관은 지지정관이 약간 더 극대화된 느낌. 아 월지가 더 크겠지 당연히. 간에 약 탔나?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토핑 검사 한번 해보자 나중에.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이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 일의 능률적인 부분, 사회적인 처세면에서도 내가 유리하게 잘하는 부분, 물론 그것도 어느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정관이라는 개념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관이 참 유리해요. 항상 사회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이 함께 하기는 힘들어.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 너무 잘해줘도 오냐오냐 해도 기어오르고 너무 못해줘도 괜찮지. 못해주는 건 괜찮아. 왜? 못해줄 만하니까 못해준 거거든. 사람은 은혜를 갚는 사람 동물이 아니야. 은혜를 갚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해줘서 나한테 잘해준다? 이거는 없어. 세상에 이런 거는 없어. 그런 있긴 하겠지만은 대단히 드물어요. 사람은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타인이 우선인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극히 드물어. 그런 면에서 정관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육신이겠죠. 근데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가 뭔가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흠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은 불리하다라는 이야기지.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그 두 개가 양립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 따뜻하면서도 일도 잘하고 실적도 잘 내고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야. 아니 병신같이 비리비리한 부하가 있는데 걔를 따뜻하게 보다 덤어줘야 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럴 때 어떤 상사는 정관 같은 상사 같으면은 갈구지. 어진 상사는 그냥 보도만 앉지 그 일을 지가 다 떠안는 거야. 그럼 누가 승진하는 거예요? 정관이 승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이다. 내가 지지의 정관이 있으면은 너무 원리 원칙적인 것을
내 업무, 내가 이 상하관계에 있어서 원리 원칙을 강요를 하거나 지시를 해서 통할 수 있는 구조나 위치가 된다라면 해도 되지만, 수평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 그러냐면 정관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게 나가요. 근데 또 정관이라는 것은 강자는 절대 건드리지 않아. 그건 당연한 거야. 어쨌든 지지정관이든 청관정관이든 간에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가 하고 싶어도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으면 절대 안 건드려. 물론 욕을 건드리는 애가 있는데 걔는 평관이야. 평관은 강자 건드렸다가 맨날 뒤지게 당해. 근데 정관은 절대 강자를 건드리지 않아. 약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강자 건드리나? 물론 실수로 건드리는 경우는 있어. 근데 정관은 실수로라도 안 건드리려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다? 다 그래.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표내고 댕기면 곤란하다고. 정관도 표를 내요. 그 표내고 댕기냐고. 왜 표를 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지. 대놓고 이야기를 내. 너는 약자잖아. 약자면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지. 정관 대놓고 해. 물론 그게 정관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이기도 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기신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이 어떤 방식이냐. 정제의 계산 방식, 정인의 계산 방식, 정관의 계산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관들이 좀 현명하게 처세를 했으면 좋겠다. 똑같아. 모든 것은 동년의 양면과 같이 바보 같은 짓과 현명한 짓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흉신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로 합치되어 있는데 귀신들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귀신들이 이런 사주를 배우면은 이용을 정말로 잘해요. 자기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게 단점이었네?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근데 흉신은 그렇게 못해. 왜 그러냐면 흉신은 두 개를 못 분리시키는 게 두 개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였고 두 개가 분리돼 버리면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귀신은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원래가 두 개였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귀신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